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외무고시를 거쳐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외교 공부할 때 저희 외교의 스승, 또 두 번째 스승, 오늘 그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 스승님은 우리 세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두 번째 스승님은 김숙 전 유엔 대사님이십니다. 반기문 총장님은 우리 충북의 음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시고 계속 정통외교관으로서 경력을 쌓으셨죠. 그래서 2004년 제33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시고 2007년 1월 전 세계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유엔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전, 약 20년 전 외무공무법을 작년 개편할 때 총장님을 가까이 모시고 2년여를 씨름하던 시절이 떠올라 특별한 기시감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함께 오신 김숙 전 유엔 대사님도 당시 저희 과장님으로 반기문, 김숙, 김창익 삼총사가 외무공무법 전면 개정이라는 대사업을 완수했습니다. 당시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라 마치 2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묘한 기분이 저를 지금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김창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제천시와 제천시민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으로 제천을 방문해 주신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아젠다인 글로벌 시대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총장님을 모십시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제천시장님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제천시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의 하나인 제천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하기도 하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충주에서 보냈습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충주에서 보냈고 또 이 제천도 몇 번 왔었는데 따져보니까 제가 몇 년 만에 제천에 왔는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아마 6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서울로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버스를 타고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청주를 거쳐서 조치원에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여기 제천에 와서 중앙선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인데 상당히 먼 길이었죠. 오늘 한 2시간 조금 넘게 자동차로 오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제천은 도대체 어디 가서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도 없는 참 그야말로 상전벽해 같은 이런 그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 김창규 시장이 사실 당선돼서 취임한 지는 1년도 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특히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아마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저와의 그 인연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면 또 우리 그 자연을 배울 때 보면 그 희귀종이라고 있어요. 희귀종. 아주 보기 드문 종이죠. 우리 김창규 시장이 외교부로 말하면 완전히 한 사람뿐이 없는 희귀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교관으로서 지자체장에 당선된 사람이 처음입니다. 저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마 지자체장 되는 게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참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이제까지 시장 배출한 적이 한 분도 없어요. 군수도 없고 국회의원은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시장은 시민들하고 늘 호흡을 같이 하는 이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도 힘들고 시장도 힘들고 제천시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 연설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리 인류와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그 현상, 그 기후변화 현상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또 시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이 세계가 해야 할 일 이런 데 대해서 좀 잠시 그 말씀을 나누고 혹시 여러분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의견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갑자기 아주 위협적으로 인류의 존재 자체 또 지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여기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시민들 계시면 그런 걸 피부로 느낄 겁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봄은 없어지고 여름은 길어졌습니다. 올 봄에도 시차를 두고 피어할 꽃들이 그냥 모두 한꺼번에 피었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961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과 그 다음에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30년을 그 60년을 두 단계로 나눠서 볼 때 여름이 20일간
길어졌다고 합니다.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도 열흘 이상 늘었고, 또 식생이 변해서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농업의 그 큰 과제가 됐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자녀들 키워보셨죠? 그 자녀들 키울 때 갓난아기부터 한 5살, 6살 정도까지 비상이 뭐냐? 아주 비상 상태는 애가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구가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아주 이상 기온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웬 그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죠. 그게 산불이에요. 누가 불을 지르는 그런 수도 부주에서 불을 지르는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산불이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 계속 나지만 뭐 방글라데시다, 파키스탄이다, 어디다 이런 데서 이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장마가. 그 다음에 어떤 데 가면은 가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뭄이 들고, 어느 지역에 가면 사막화가 하루에 막 한 1km씩 막 늘어나는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이 많이 일어나죠. 여름 온도가 최근에 47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포르투갈에서 여름 온도가 47도, 유럽이 40도 이상 올라간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 여름에 상당히 덥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으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거기 데스밸리라고 있고, 또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났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파키스탄의 대홍수가 얼마나 대홍수냐? 그 작년에 그 대홍수가 났는데 제가 딱 생각하니까 10년 전에 대홍수가 또 났어요. 그때 제가 휴가를 취소하고 파키스탄을 갔습니다. 파키스탄에 가서 대통령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이 수재 지역을 시찰을 했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헬리콥터 타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면 헬리콥터 그렇게 오래 못 나르니까. 그래서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 붉은 그냥 황토기 내려가는데, 물이 내려가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한 거리만큼 1600km가 잠겼다. 그 계산을 딱 해보니까 서울, 부산 왕복한 것보다 조금 짧은 거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년에 또 났죠. 그게. 금년이죠. 금년에 또 났습니다. 제가 보고서 저는 지금 사무총장이 아니니까 그걸 똑같은 게 났구나. 파키스탄이 우리나라가 훨씬 큽니다. 3분의 1이 물이 잠긴 겁니다. 3분의 1이. 이런 식의 이상 기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또 세계 시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여러분께 좀 겁이 나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장 먼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된다. 제가 그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제일 역점 두고, 제가 가끔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제가 두 가지 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전 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온갖 열정을 다했다. 그걸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 겁니다.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다. 남극, 북극 5번을 가봤습니다. 여기 남극이나 북극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사막 지방에도 가보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재난이 그냥 심하게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님한테 가보고 그 중에 하나 아직도 인상 깊게 남는 것이 키리바스라는 조그마한 남태평양의 섬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에 그 나라 대통령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남태평양에 많은 그 섬들이 점처럼 되어 있는 지도에 몇 나라에서 18나라인가의 그 정상들이 오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키리바스를 가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 키리바스라는 조그마한 섬을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해발 3m랍니다. 제가 가봤어요. 제가 유엔 삼촌이 하니까 가서 사진을 명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 가서 가장 높은 데 간다. 가서 섰는데 그게 해발 3m랍니다. 우리 한라산이 1950m인데 백두산 2744m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타면요 물하고 도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랑찰랑하고 바퀴에 물이 찰랑찰랑하고 거기는 절대 그냥 우리처럼 땅 위에 바로 집을 못 짓습니다. 이 원두막처럼 올려놓고 그 위에 짓습니다. 밑으로 물이 흘러가게 바닷물이. 그러니까 이 달이 만월이 되면 바닷물이 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늘. 그래서 이 나라는 그 나라를 버리고 그 피지의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사할 겁니다. 나라를 이사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서 이민을 다 받아주려 했다. 이게 아주 극적인 그 예죠.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기후변화 유엔 협약에 따라서 안 하면 2100년까지는 바닷물이 전반적으로 60cm가 더 높아질 거랍니다. 또는 2m까지 지역에 따라서. 그럼 예를 들어서 60cm가 올라왔다. 그러면 인천, 부산, 울산 이런 데서 바닷물이 60cm가 올라와서 시내로 덮치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제일 높은 롯데 100